대학병원 다녔을 때 저 초봉이 회전 4,800만 원이었고 근속 연수는 1년 3개월 정도였습니다. 되게 짧았어요. 6번의 전형을 통과해서 간호사가 됐어요, 대학병원.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퇴사를 고민하게 되셨던 거예요? 정말 신체적으로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나 인정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당연히 진짜 열심히 해서 잘하는 신입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그대로 적용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너 공부 안 했지? 노력을 폄하하는 단어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너 어제 뭐 했어? 공부 안 했지? 너 왜 이것도 몰라? 막 이런 얘기가 공부를 했는데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 나 못하겠다. 그때는 좀 포기에 가까운 마음이었기도 했어요. 그러면 좀 뭔가 퇴사 시그널이나 네. 그런 게 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방광염이 심했는데 진짜 화장실을 못 가서 정말 기저귀를 차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좀 심해졌고, 그러다가 이제 신우신염도 오고 감염이 생겨서 열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이 됐었고요. 그때 또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 일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딱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그 얘기를 진짜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진짜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무너지죠. 가슴이 진짜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했을까? 난 진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알려준 게 아니라 너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게 그때는 진짜 상처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해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내가 절벽 끝에 서 있었을 때 나를 떠민 사람 덕분에 내가 날개가 있는 걸 알았어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일단 다 계속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계속 공부를 하고 그것밖에는 살아남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왜냐하면 나는 전문 직종이잖아요. 네네. 내가 4년 동안 이걸 위해서 왔는데 맞아요. 여기서 인정 못 받으면 내가 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퇴근하고 나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도 제가 이제 생각한 것만큼의 그런 성과도 안 나오고 계속 인정도 못 받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 시기는 인정을 못 받는 시기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전체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 길은 아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확 하게 됐어요. 진짜 그냥 출발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되게 땅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 씨앗은 한정적이라고. 근데 이제 씨앗이 이렇게 뿌릴 때 임의로 뿌려지는 거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사람의 적성이나 재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어떤 학과를 고르거나 전공을 고르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그때 제가 진짜 맞지 않는 땅에 정착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계속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첫 번째 그런 퇴사를 하셨잖아요. 나한테 1년의 시간을 주고 싶다. 그때 어떤 걸 하셨어요? 그때 진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돈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온라인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이거 하면 돈 된다,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서 많이 해봤는데, 일단 제가 하던 블로그 계속 운영했었고요. 또 유튜브도 그때 이제 채널 만들어서 한 2-3개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사실. 어땠어요? 잘 안 됐죠. 지금 보면 진짜 잘 안 되는 이유가 명확히 있었는데, 그냥 퇴사를 했으니까 나의 퇴사한 모습을 기록해서 보여줘야겠다. 여행을 가니까 내가 런던에 가서 일상을 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좋아하겠지? 진짜 이런 대책 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말고도 그냥 간단한 영상 편집 알바나 원고 작가 알바나, 심지어 그때 이제 토퍼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진짜 별의별 걸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블로그의 가치를 잘 모르다가 수익화를 해봐야지 하고 보니까 제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직장인 시절부터 하셨던 거. 네네. 옛날부터 했었던 거니까, 그때 제가 맛집 체험단이라고 해서 그냥 음식만 제공을 받고 글을 써줬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글이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네네. 그거를 뒤늦게 알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행사분들이랑 연락을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도 더 이제 돈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로는 이거구나, 이게 내 길이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렇게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는
계속 리스크가 쌓인다는 거를 몰랐어요. 블로그 레벨이 확 떨어지면서 이제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마침 딱 1년이 지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이구나.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내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돈이 들어온다고 신나서 그것만 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잃어보고서 깨달았어요. 아,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배워야겠다. 나도 좀 배우고 회사를 다니면서 일반 직장인처럼 돈을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이제 의료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진짜 지원서를 사실 많이 넣었어요. 정말 고졸부터 뽑는다. 이런 회사들, 막 월급 180만 원이다. 다 지원했는데 서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안정성이었으니까. 네, 저는 그냥 뭐라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간호학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냥 다 떨어뜨리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공무원 준비도 해야 되나 막 되게 많은 길들을 고민하다가 채용 사이트에서 간호사를 뽑는다라는 걸 보고 이제 여러 군데 넣고 그다음 면접을 봐서 합격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그 회사에서 저는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소위 병원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뺐고 회사 생활, 사회생활 이런 걸 많이 배우기도 했고 진짜 연봉도 꽤 많이 쳐주셔가지고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렴풋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만 안정적인 게 과연 안정적인 게 맞을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다 이 인정해주는 커리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회사에서만 인정받는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경력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회사에선 경력이 쌓여가는데 네. 이직할 때는 조금 애매해지는. 네네. 그 회사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간호사 포지션으로 있었는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 포지션을 내려놓고서도 회사 밖에서 1인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퇴근하고 계속 뭐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예전에 1년 동안 방황했던 그 시절에 블로그로 했던 것이 결국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그쵸. 걸 알게 됐고요. 난 마케팅 분야로 전문성을 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직 준비를 열심히 했죠. 그때 내가 방황을 했을 때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네, 유튜브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근데 블로그를 활용한 그런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확신을 갖게 되셨던 거예요? 네, 저는 아무래도 성과가 낮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솔직하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로 엄청난 성과를 봤다면 유튜브 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때도 느꼈던 건 진짜 작은 성과들이 이렇게 났을 때 내가 뭔가 여기서 희망이 보이면 계속 한 발씩 더 나아갈 용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길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이직한다고 했을 때 간호사 면허를 내려놓다 보니까 연봉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는 너무 불안한 거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지금 잠깐의 안정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내려놓고 마케팅 분야에서 내가 현업을 뛰면서 실무 경력을 쌓아야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상위 노출이 되면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샀냐, 어딜 가면 볼 수 있냐, 이런 걸 달아서, 이걸 내가 연결을 시켜주면 돈을 벌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도 이제 퇴근하고 나서 뭔가를 내가 사거나 했을 때 이거를 글을 써가지고 후기를 쓰고 상위 노출을 시키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매 링크를 달고 하니까 수수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냥 경험적으로 깨닫고 이거는 분명히 회사 같은 곳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스킬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면접을 봤을 때도 제가 마케팅 경력이라는 게 딱히 없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만들었다. 이런 예시들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 거기서도 그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회사에서 내가 마케팅 업무를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결국에는 어떤 계기로 퇴사를 또 하게 되신 거예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회사가 더 만족스러웠고 진짜 동료들도 너무 좋고 다 좋았는데 일단은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한정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저는 좀 바로바로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싶었는데 회사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그게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 일이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도 마케팅 담당이다 보니까 일단은 퇴근을 하고 내 일을 해보면서 내 거에서 성과를 내보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성과를 보고 싶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하기 어렵다면 내 거에서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런 마음에서 제가 SNS도 만들고 이제 그때 쏘님 채널도 보면서 이 퍼스널 브랜딩은 이런 것이구나 진짜 배우고 하나씩 해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회사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구나. 맞아요. 사실은 나는 이런 일을 좋아하는구나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힘들었고 이렇게 퇴근하고 계속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절대 쉽지만은 않았지만 결국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한 번 리스크를 안고 도전을 해보자. 더 늦기 전에. 네네. 저의 30살 버킷리스트였긴 했는데 진짜로 30살에 퇴사를 할 줄은 몰랐어요. 첫 번째 퇴사할 때는 방황이었고, 네. 두 번째 퇴사할 때는 좀 전문성을 갖고 싶었고, 세 번째 퇴사 때는 나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해주실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퇴사를 했을 때는 진짜로 너무 막막했고 진짜 불안함이 막 여기까지 차올라서 가끔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이 정도였었거든요. 저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퇴사 전에는 어느 정도 내가 기반을 다져놓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운영하던 SNS에서도 이것저것 수익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결국엔 내가 좀 더 이걸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해서 신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분야를 좀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쫙 적어놨는데 지금 3개월차가 됐는데 아직 시작도 못한 것들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진짜 그것대로 잘 안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윤님이 말씀하신 걸 찾고 싶어 하는데 못 찾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해봤는데 네. 내가 하지 않는 이상 발견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씀. 내가 뭔가를 해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찾아줘요, 그거를. 윤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내가 방황할 때 블로그로 수익을 해봤더니 네. 여기서 난 여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걸 재밌어 하는구나 하면서 방향성을 조금씩 좁혀나가셨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을 가지셨던 거고. 네. 저도 그걸 찾을 때 옛날부터 내가 뭘 좋아했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동안 해오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막 오지랖을 부렸던 그런 성격들이 사실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이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중에 하나의 팁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명사로 표현하지 말고 동사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영화를 좋아해. 네. 이게 아니라 나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 아니면 나는 영화 수집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동사로 찾아보면은 좀 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모여서 결국에 하나의 꼭지점으로 연결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커밍송 채널인 거고 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의 퇴사 이후에 내 브랜딩을 하면서 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지금 윤님의 꼭지점인 거고 네네. 결국에 내가 해보면서 나를 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